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3개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아래 아내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딸 수진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등기우편이었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이미 유부남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결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수진 씨의 아버지 김도현 씨는 거실에 앉아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찻잔 속 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은편에 딸 수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준혁 씨예요.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요. 도현 씨는 남자를 봤습니다. 박준혁이라는 남자는 잘생긴 얼굴에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준혁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세무서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숫자를 속일 때의 표정을 수천 번 봐왔습니다. 준혁의 눈이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직업이 뭔가? IT 회사 대표입니다. 회사 이름은? 아직 스타트업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준혁이 찻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반지를 오래 끼다가 뺀 자국이었습니다. 도현 씨의 눈이 그 자국에 멈췄습니다. 결혼한 적 있나? 수진 씨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아빠. 왜 이래? 첫 만남부터.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확신했습니다. 35년간 거짓말을 감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탈세범들이 통장을 숨길 때의 그 표정. 눈은 정면을 보지만 동공이 0. 5초 늦게 따라오는 그 미세한 지연. 준혁에게서 정확히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이 결혼 반대다.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유가 뭔데? 느낌이 안 좋다. 느낌이 뭐야? 아빠. 증거도 없이. 수진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혁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축복해주지 않아도 결혼할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혼자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된 거야? 의심병이야. 의심병. 문이 닫혔습니다. 도현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찻잔에 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위암으로 떠난 아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딸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 아내도 알았을 겁니다. 저 남자의 손가락에 남은 반지 자국을. 도현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세무서 시절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흥신소를 운영하는 옛 동료.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들키면 영원히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도현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하지만 딸이 불행해지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식장 입구를 3번 돌아봤습니다. 빈 좌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남겨둔 자리.
그 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퇴근하면 꽃을 사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수진 씨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전화기에는 항상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돌아오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야. 서버가 또 터졌어.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준혁의 입모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입모양이었습니다. 서버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 씨는 준혁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가게 영수증이었습니다. 로봇 장난감 2개, 인형 1개. 준혁에게는 조카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야? 아, 회사 직원 아이 선물. 돌잔치 가야 해서. 수진 씨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영수증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혁이 회사 야근이라고 했던 바로 그 토요일,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 처음 아버지가 봤던 것처럼. 반지 아래 피부가 유독 하였습니다. 반지를 뺐다 끼웠다 하는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준혁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이름 없이 번호만 떴습니다. 준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번호를 외웠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를.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수진 씨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늦을 것 같아.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 씨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원두 냄새가 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냄새가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수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새벽에 외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걸지 않으면 거짓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봉투를 뜯기까지는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도현 씨가 흥신소에 의뢰한 그날로. 흥신소 사무실은 종로 뒷골목 2층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방. 담배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습니다. 옛 동료 강태수가 책상 너머로 물었습니다. 사위가 될 놈을 조사하자고? 딸한테 들키면 너 진짜 의절당한다. 알아. 그래도 해줘. 근거는?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있어? 그리고 눈이 거짓말을 해. 태수는 한참 도현 씨를 봤습니다. 35년 세무서에서 탈세범을 잡아온 남자의 직감. 그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태수가 가져온 첫 번째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박준혁. 본명 맞아. 나이도 맞고 학력도 맞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태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남자 주소지가 2개야. 하나는 수진이네 신혼집. 다른 하나는 인천 부평. 도현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인천에 뭐가 있는데? 빌라 한 채. 박준혁 명의. 그리고 그 주소지로 등록된 세대원이 3명 더 있어. 도현 씨는 직접 인천으로 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버스를 탈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평의 한 빌라 앞. 도현 씨는 건너편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빌라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 그림이 유리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한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5살, 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큰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와? 금요일에 온다고 했지? 도현 씨의 귀가 그 대화를 잡았습니다. 금요일, 준혁이 수진에게 출장이라고 말하는 요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 벤치에서 2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 태수가 결정적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박준혁. 배우자 이민지. 자녀 박시우. 박시은. 혼인신고일 2019년 3월 15일. 도현 씨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이혼 기록은? 없어. 현재 혼인 상태 유지 중이야. 도현 씨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이미 있는 사람과 중복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딸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날 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이가 나를 원수처럼 보는데 이걸 보여주면 더 미워할까? 아니면 영정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지?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와. 하지만 도현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시 현재. 등기봉투를 받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봉투를 냉장고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사람. 축복 대신 의심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의 편지를 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준혁이 또 늦는다고 전화했습니다. 투자자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회사인데. 왜? 아이 소리 들려. 아. 옆 사무실에 직원이 아이 데리고 왔나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냉장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갈색 등기봉투.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서류 3장과 편지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나쁜 짓을 했다. 내 남편을 조사했다. 용서받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다. 서류를 봐라. 수진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박준혁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란에 김인지라는 이름. 자녀란에 2아이의 이름. 혼인신고일 2019년 3월 15일 수진 씨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글자가 뭉개졌습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현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천 부평구 빌라. 소유자 박준혁. 세 번째 서류. 사진 3장. 준혁이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큰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아는 여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지난달 15일 수진 씨에게 부산 출장이라고 말했던 날.
수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흩어졌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들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지, 박시우, 박시은.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침에 준혁이 내려준 커피의 쓴맛이 역류했습니다. 세면대에 매달려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아버지를 의심병이라고 소리쳤던 입.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배고프지? 치킨 사왔어. 거실 바닥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발소리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준혁은 바닥의 서류를 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이민지의 이름, 아이들의 이름, 전부 보였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웠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입꼬리에 걸려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은 서류를 주워 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혀를 차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낸 거지?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했어? 아이가 있어? 준혁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당황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맞아. 인천에 가정이 있어? 담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수진아.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민지와는 이미 끝난 관계야.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거야? 서류상. 놀이공원에서 아이들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던 게 서류상이야?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진까지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이들 아빠니까 가끔 보는 거야? 가끔. 매주 금요일마다 출장이라고 했잖아. 그게 인천 간 거였어?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지지 마. 수진 씨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이혼 준비 중이야. 진짜야. 민지가 위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우리 혼인신고는? 뭐? 혼인신고. 했잖아. 구청에서. 그건. 준혁의 말이 끊겼습니다.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중혼은 불법이잖아. 우리 혼인신고가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수진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부24 앱을 열었습니다.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배우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함께 갔었습니다. 서류를 함께 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없었습니다. 내가 서류를 빼돌린 거야? 구청에서.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반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준혁은 반사적으로 전화를 집어들었다가 수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받아. 내 아내잖아.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이 닫히고 수진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신혼집에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멈추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던 둘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진 속 준혁의 웃는 얼굴. 이 얼굴로 다른 여자에게도 웃었을 것입니다. 수진 씨는 새벽에 외워둔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준혁의 전화기에 새벽마다 뜨던 그 번호. 이민지의 번호일 것이었습니다. 아침 9시. 수진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고 피곤한 목소리. 배경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민지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박준혁 씨. 박준혁 씨를 아시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의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도 몰랐구나. 이 여자에게 준혁은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였습니다. 민지 씨. 저는 준혁 씨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수진 씨는 전부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 같이 산 것, 아버지가 조사한 것,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은 것,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전화 너머에서 민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준혁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보내드릴까요? 민지 씨 이름이 적혀있는 그 서류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점마 왜 울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역 카페에서 두 여자가 만났습니다. 민지는 생각보다 말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수진 씨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준혁이 금요일마다 출장이라고 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금요일 빼고 매일 야근이라고 했어요. 금요일만 집에 와요. 두 여자는 서로를 봤습니다.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남자에게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지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준혁이 민지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3억. 수익자가 준혁 본인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피가 얼었습니다. 이거. 저도 같은 게 있어요. 수진 씨도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결혼 직후 준혁이 같이 가입하자며 들었던 보험. 수진 씨 이름의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3억. 수익자 박준혁. 두 장의 보험증권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카페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두 여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와 민지 씨는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와 중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대전에서 한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보험을 가입시킨 뒤 6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사기 피해 신고를 했지만 준혁은 이미 이름을 바꾸고 서울로 올라온 뒤였습니다. 상습범이에요. 결혼을 미끼로 보험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귀에는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상습범. 준혁은 일주일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부산으로 도주하려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잡혔습니다. 체포 영상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수갑을 찬 준혁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웃어 보이던 그 얼굴과 같은 얼굴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나 지금 갈게. 아버지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현 씨가 서 있었습니다. 2달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하얘져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등을 두드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현 씨가 차를 끓였습니다. 3개월 전과 같은 찻잔이었습니다. 준혁이 마셨던 그 찻잔은 이미 버린 뒤였습니다. 새 찻잔에 따뜻한 물이 담겼습니다. 아빠. 미안해. 미안할 것 없다. 의심병이라고 소리쳤잖아. 도현 씨가 찻잔을 밀어주었습니다. 아빠가 틀렸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좋은 사위였으면 좋았을 텐데. 도현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35년간 세무서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더 빨리 알아챘을 거다. 아빠는 느려. 수진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11월 인천 벤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을 이 손. 흥신소를 찾아다녔을 이 손. 등기봉투에 수진에게라고 떨리는 글씨를 썼을 이 손. 벽에 걸린 영정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3개월 전과 같은 찻잔. 같은 거실. 하지만 이번에는 빈 의자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나 당분간 여기서 살아도 돼? 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민지 씨의 소송에 증인으로 서기로 했습니다. 도현 씨는 그날 저녁 딸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솜씨가 서툴렀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짰습니다. 수진 씨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아빠. 짜. 알아. 근데 맛있어. 도현 씨가 웃었습니다. 수진 씨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도 웃고 있었습니다. 짠 된장찌개 냄새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딸의 원망보다 강했습니다.